무조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붙잡을 수 있다, 무조건 제외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느 정도는 좀 걸러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 속의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기회만 날려먹을 수 있거든요. 상대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가까운 건 여러분의 과거 기억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 호불호, 연애 스타일 또는 이전의 기억이나 트라우마 등의 너무 개별적인 요소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순히 남자는 이렇게 하면 붙잡힌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장 바꿔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나는 마음이 풀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if I에서부터 출발하는 화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전제로 두고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별을 맞이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단 한 가지는 상대방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겠지, 홧김에라도 그만하자 말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거예요. 진짜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재회할 때 연인들이 99% 반복되는 비슷한 패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바꿔 말하면 부제로는 99% 완전한 이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네 번째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제외가 되기도 해요. 되게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어지기까지 연인들은 네 단계의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과 환멸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우울감, 무기력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해탈이 이루어져요. 이 네 가지의 수순을 밟았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생겨 재회는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컨텐츠를 서두만 듣고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하는 게,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굉장히 많이 냈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미 4단계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신뢰가 무너지는 단계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행복을 느낄 때의 기쁨보다 아픔을 느낄 때의 상처를 2배 더 크게 체감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나는 도저히 진짜 그냥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그냥 너랑 내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린 진짜 성격이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말들은 되게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원망과 환멸입니다. 이런 말이 오가면서 또다시 재회가 되고 또다시 아픔을 이겨내지만, 결국 또다시 이별의 단계에 처했을 때 상대방은 아마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네가 이걸 지킨다고 했으면은 네가 그러지를 말았어야지.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냥 이미 난 너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진짜 이제는 맞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된 거는 다 네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에 대한 원망과 환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과정마저도 겪었지만 여차여차해서 재회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이별 위기에 봉착을 하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남자들의 행동 패턴 중에 되게 회피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정말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다툼을 겪었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회피하고 조금은 무기력 증세를 보인다면 3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되게 남자들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냥 나는 애초에 우리의 만남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차라리 내가 널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 애초에 널 만난 내 잘못인 것 같아, 그냥 그때 헤어질 걸 그랬어,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차여차 여러분들이 설득도 하고 그 친구를 붙잡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이별의 과정을 어느 정도 겪어가면서 근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랬을 때 드디어 분노와 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 인생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너 때문에 앞으로 난 절대 다른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 나는 절대 앞으로 여자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에 대한 그 분노와 해탈이 순식간에 치밀어 오르게 돼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흔히 연애를 하면서 생기는 그 트라우마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단계는 바로 이 4단계에 해당하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처해 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어도 4단계까지 오지만 않으면은 제외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재회라는 게 저지르고 나면 끝이 아니라 항상 대가가 따라요. 당시엔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냥 붙잡아 보기도 하고 집 앞에 찾아가 보기도 하겠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는 거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거든요. 꼭 하나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 게, 뭐라도 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 행동에는 또다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 재생 목록에 보면은 재회 시리즈의 다른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99% 이별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별을 막기 위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방법과 방향이 틀렸다는 걸 자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평소 남자친구한테 여러분들이 평소에 세게 말을 하고 조금은 좀 직접적인 워딩을 써서 먹힌 적이 많았었던 거예요. 뭐 다툴 때든 아니면 부탁을 할 때든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바꿀 때든 그렇게 세게 말을 하는 게 먹힌 적이 많았는데, 또다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은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그 친구 입에서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은 더 습관적으로 세게 말을 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완전히 방법과 방향이 틀렸다는 거를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게 맞았더라면 또 그렇게 붙잡혔을 테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또다시 그렇게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애초에 그게 방법과 방향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억입니다. 분명 잘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너가 이런 거는 진짜 안 해줬으면 좋겠어, 뭐 땡땡이 너가 이런 건 날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난 이런 걸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는 화내는 게 제일 싫어, 화내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같은 말이라도 나는 감정이 격해지는 연애가 싫어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서로에게 함부로 하는 연애가 나는 정말 너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의중을 연관짓는 눈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인들이 왜 잠결에 나 목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그 의중인 것처럼요. 연애가 어려운 거는 객관적인 정답처럼 이렇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회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칼럼들을 보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붙잡을 수 있다, 무조건 재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느 정도는 좀 걸러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 속의 같은 상황, 그 영상 속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기회만 날려먹을 수 있거든요. 상대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가까운 건 여러분의 과거 기억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 호불호, 연애 스타일, 또는 이전의 기억이나 트라우마 등의 너무 개별적인 요소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단순히 남자는 이렇게 하면 붙잡힌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어를 변환하는 통역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누군가에게는 정말 쉬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면 제가 통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일본어로 말을 하거나 중국어로 말을 하거나 하물며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외국어를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떠나서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나에게 익숙한 언어 습관이나 내가 입장 바꿔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나는 마음이 풀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if I에서부터 출발하는 화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전제로 두고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듯이 상대방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평소 내성적이고 좀 말 자체가 좀 고분고분한 스타일이라면, 또는 평소 외향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면,
또는 간접적인 화법을 주로 사용하고 연인 간의 상호 배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사람마다 개별적인 성향이 다르듯이 평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의 성향을 베이스로 두고 제가 다른 영상을 참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에, 이 갈등에, 우리의 다툼의 시발점이 된 부분에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를 자연스럽게 녹여냈을 때 그때 재회는 한 걸음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기까지 그들이 왜 붙잡히지 않았는지, 케이스마다 왜 결국 재회가 어려웠는지, 또는 어떤 단계마다 무엇을 공략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재회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걸 같이 배워왔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함께 고민하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함께 좀 더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저 아픈 이별로 끝을 내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유신님은 근데 재회를 혹시 반대하시나요? 저는 반대하지만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재회할 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재회할 일을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때로는 정말 누군가를 처절하게 붙잡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차여서 아파 보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붙잡아서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 봐야 알아요. 그 경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배워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크게 봤을 때 결국 나를 위해서는 무조건 재회를 해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회인지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재회인지 그걸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는 주체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저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붙잡아야 된다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끊어내야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